여러분 모처럼 우리는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탄핵 반대, 자유수호, 자유헌법 사수,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재인 퇴진, 불법 부정선거 반대, 사회주의 주사파 반대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재인과 박원순 주사파 좌익 세력들이 광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자 이렇게 차를 갖다 대놓고 방금 국민 의례를 하는데도 그 옆에 차를 대놓고 우리를 국민 의례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마 님을 위한 행진곡 민중의례라고 하는 그들이 집회를 했으면 그 차는 아마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자유공화당에서는 절대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도 우린 폭행을 안 하고 좋게 보냈습니다만은 우리 유튜버들이 전부 카메라로 찍어놨는데 제자들은 국민 의례를 방해하는 자들로서 반드시 고발 조치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자회견 자체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기본적인 국민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해하는 이 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일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헌법 정신, 자유헌법의 정신으로 응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경찰관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은 이 정도 헌법적인 지식, 상식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경찰봉 빨간 거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놈을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하는 자들을 제지를 시키고 정상적인 국민 의례, 애국가 제창을 하도록 공권력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경찰인데 쳐다보는 경찰, 이 빨갱이들을 제지할 줄 모르는 경찰, 공권력, 이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경찰관과 공직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 여러분들의 확고한 헌법 정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확고한 법률 준수의 공권력 집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입니다. 우리 경찰관들 여러분들께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방치한 경찰관, 특히 종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 방치에 대한 공무상의 직무유기 죄를 추가해서 같이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헌법 개혁, 이 헌법, 자유헌법을 바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들의 책동에 대해서 분시하고 자유헌법을 수호하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민발안 개헌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국회의원 148명이 국민 100만 명만 발안을 하면은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놨는데 이 개헌안은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럴듯한 말이 바로 촛불 인민개헌 추진위원회다. 이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촛불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국회를 포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촛불 100만 개를 가지고 어떻게 헌법재판소를 포위해가지고 헌법재판관 8명이 자칫하면 불에 타 죽겠다 겁이 나서 강제로 자기 양심과 반대로 만장일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지 우리는 3년 전에 똑똑하게 겪었습니다. 이 100만 명의 밀란, 100만 명의 촛불 광란, 100만 명이 모여서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고 멀쩡한 대한민국 국회를 포위해서 억지 탄핵안을 가결하고 멀쩡한 헌법재판소를 포위해서 만장일치 8인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꼴을 우리는 바로 직전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런 100만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붉은 촛불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국민들이 아이 그거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런 국민 발안 개헌 추진위원회 좋은 거 아니야? 국민이 헌법 고치자는데 좋은 거 아니야? 국민이 주인인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게 어떤 발톱이 들어있고 어떤 맹수의 이빨이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기 있는 조선일보, 여기 있는 동아일보, 그리고 여기 안 온 KBS, 여기 우리 성창경 위원장이 KBS 공영노조 위원장입니다만 KBS가 시청료만 받아가지 통 안 해요. 이래서 언론이 바로 언론노조, 좌익 언론노조에 의해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적색 보도만 일삼기 때문에 진실은 감춰지고 적색 깃발만 나붙기는 이 광화문 광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무리 기자회견을 해도 이 자유 유튜버들만 오시지 KBS는 보이지 않네요. MBC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깜깜이 적색 개헌, 깜깜이 지금 공천, 깜깜이 선거, 이것을 우리가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자유공화당이 자유의 횃불을 들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외침은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많지 않지만 곧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끝나면 100만, 300만, 500만, 1000만의 대함성으로 크게 외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 또 이 국민 발안 개헌 추진위원회라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자유를 삭제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안이 바로 지난 2018년 3월에 문재인이가 직접 발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 이후에 하고 전두환 대통령 12.12 이후에 이때밖에 없습니다. 모두 국회에서 발의하는데 이 문재인이는 이 촛불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촛불 정신으로 국회에서 발의 안 하고 조국위를 시켜서 자기가 직접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내놨는데 실패했죠. 우리가 막았죠. 저도 그때 위원장으로서 막아내는데 나름 예를 썼습니다마는 막았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개헌 세력들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바로 미래통합당 김무성 등이 여기에 주동을 하고 나서서 22명이나 동참한 겁니다. 이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당에 기어 들어와서 이들이 지금 당을 내부로부터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주사파들이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 청와대 완전히 장악하고 서울시청을 장악하고 대법원장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를 통해서 장악하고 KBS의 언론노조를 통해서 장악하는 것처럼
전교조를 통해서 전 학교를 장악하고 또 전국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대학을 장악하는 것처럼 이들이 바로 국회를 또 장악하고, 이번에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천과정, 미래통합당의 공천과정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3년 이상 갇혀 계시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눈과 귀를 흐리는 유영아 변호사가 혼자 문고리를 잡고, 문고리 3인방이 아니라 문고리 독점 변호사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하라.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결을 하려면 당연히 태극기 세력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하고, 바로 조원진 대표와 우리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단결해서 저 주사파 좌익들을 쳐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래 갇혀 계시는데 문고리를 독점한 변호사가 자기는 이렇게 메시지를 이상하게 전달해 놓고 자기는 또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해버렸어요. 자기 혼자 또 국회의원 해먹겠다 이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그 서한을 낭독하고 그것도 또 미래통합당 거대 야당 중심으로 통합하라 이래놓고 그 다음날 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국회의원 배지 좀 달아주세요 하고 입당하고 공천 신청하는, 이거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켜도 됩니까 여러분? 저는 유영아 변호사를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 문고리를 잡고 자기가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이제 유영아는 미래한국당에 거기 공천 신청하는 그 작태를 볼 때는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했다. 근데 본인은 또 대통령 뜻을 받들어다 않는 저는 배치했다. 그래서 바로 자르고 더 유능한 우리 도태우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뭐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우리 서성근 변호사 여기 오셨죠? 지금 눈비를 맞으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당의 서성근 변호사님, 이런 분들을 다 제가 볼 때는 한 2,000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겠다고 변호인 선임계를 다 낼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갇혀있고 세계에서 저렇게 여성 대통령이 저렇게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집트부터 역사를 다 훑어봐도 없어요. 고대 중국에도 없어요. 지금은 물론 없고요. 이런 억울하게 갇혀있는 대통령을 변호하겠다는 변호사가 최하 2,000명 이상 되는데 이 모든 분들을 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들 변호사 중에 뭐 순서를 정해서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접견하시면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혼자 독점적으로 변호한 그 사람이 서신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서신도 올바르지도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 이 유튜버들과 그리고 이 우리 자유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와 우리 당원들이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서신을 냈는데 거대 KBS를 중심으로 유튜버 여러분들이 협력하세요. 이런 방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서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바로잡고, 그런데 이 공천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미래한국당 그거 두고, 첫째, 지금 김영호 공천위원장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또 당시 한나라당 공천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을 제가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번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표 냈지만 잘 물러갔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만 사표 낼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국민들이 공천위원장을 추천해라 이래서 황교안 대표가 모든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추천하는 사람을 공천위원장으로 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황송하게도 1등을 했습니다. 제가 국민 추천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를 싹 빼버리고 이상하게 2등 3등도 못한 사람을 끌어다가 공천위원장 시킬 때 벌써 알아줬어요. 제가 황교안 대표 만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표를 해서 1등 한 사람을 국회의원 안 뽑고 저 4등 한 사람을 국회의원 뽑는 그런 투표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뭔 짓입니까 공당에서. 그러면 공천 아예 국민 추천을 안 받든지 그럼 당신 마음대로 임명하면 되는데 왜 추천을 받아놓고 투표는 해놓고 선거를 해놓고 1등 한 사람은 그 국회의원 안 시키고 4등 한 사람을 국회의원 시키는 이런 당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자 첫째 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모든 이 지금 현재 공천 과정이 중도라는 이름 아래 좌클릭을 괴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좌클릭을 해서 이 좌파들 지금 예를 들면 안동에서 공천 받은 김형동 단수 공천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노총에 있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주 정말 잘 됐다고 신문에 기고도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미균 이거 저 세월호 노란 리본 달아놓고 이런 완전히 우리 자유우파의 정신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을 전부 끌어다가 미래통합당이라는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심으로 뭉쳐난 이 거대 야당 전체를 붉은 인간들로 전부 채워넣는데 이거 다 뽑아서 당 이 공천을 전부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핵파 유승민계가 득세를 하고 김무성계가 득세를 하고 지금 탄핵파들이 완전히 득세를 해버렸어요. 지금 탄핵을 책임을 묻지 않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때문에 바로 이 문재인 빨갱이 주사파들을 저 청와대까지 다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탄핵이 주사파 집권을 닦아주는 양탄자 아닙니까? 탄핵이야말로 문재인이 청와대로 걸어 들어가는 붉은 카펫이 바로 탄핵 세력 아닙니까? 이들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뭉쳐라고 하는 그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계속 공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경선을 한다 그래놓고 전부 기획 경선이에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 계시는 바로 달서구 대구 달서구의 이두아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단수로 했다가 이제 또 안 되니까 뭐 경선을 한다 이러는데 바로 이 대구 공천을 보면요 대구 공천 전체가 완전히 무효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대구가 자기들 텃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이 그렇지 않아도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대구 시민들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똥바가지를 퍼붓는 이런 공천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무효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자기들 이 개법 보스들 똘마니들만 전부 공천해가 갈라먹기를 해요. 뭐 유영아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조금 이렇게 여기 광화문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전부 외면하면서 우리를 극우로 몰면서 그 근처에 있던 똘마니들 하나씩 집어넣어가 한 명씩 집어넣고 우리는 이렇게 배려를 했다 이런 소리 한데 이런 공천 국민들이 반드시 4월 15일 심판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공천을 둘러싸고 다시 또 문제뿐만 아니라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다는데요. 김종인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종인이가 바로 지난번에 문재인이를 당선시킨 1등 공신 아닙니까? 바로 주사파 문재인이를 청와대에 앉힌 1등 공신을 끌어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는 그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도 너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반드시 불의와 이런 잘못된 좌클릭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모여서 특히 유튜버 여러분들, 이 깜깜한 어둠의 세상에 우리는 진실을 외치고 진실을 전하고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